그리고 제발 마세요. 100% 문제가 생겨요. 안녕하십니까. 20년 동안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사부 임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많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폐업률 10% 이하의 매장들을 운영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제가 알려드려야 합니다. 아마 감이 안 잡힐 건데, 우리나라 현재 외식업이 폐업률이 70에서 80%입니다 10% 이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이 노하우를 제가 공개할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폐업률 10%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오픈 구조입니다. 근데 오픈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창업을 하는 분들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도 매장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저는 제가 직접 운영했던 매장은 만약 10개를 오픈했을 때 1개가 문을 닫을까 말까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노하우를 담아놨으니 이 영상 한번 꼭 보세요. 오픈이라는 거는 우선 뭐 기획부터 시작해서 메뉴 개발이 들어가고 또 공사가 들어가고 디자인이 들어가고 오픈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순서가 있는데 정말 한 50가지 이상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체크하지 않으면서 뭐 쉽게 찾아보면 어떻게든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거 없이 너무 단순하게 대부분 다 오픈하는 거예요. 왜 10% 나왔냐? 결국은 처음에 공사할 때 변화를 할 수 있게끔 정말 좋은 동선들을 잘 만들었던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는 내가 계속 메뉴를 개발하거나 빼거나 뭔가 계속 변화를 주잖아요. 그럼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다 짜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많은 이제 매장을 창업하려는 분들 만나보면 다 똑같아요. 공사 빨리 해주세요. 공사 빨리 못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3-40일을 걸리는 건데 다 날린 공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당연히 문제 생길 때 100%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런 것조차 기다리지 못하면서 월세만 아껴가지고 향후 10년, 20년, 짧게는 당장 5년 앞에도 내다보지 않고 당장에 10일, 20일에 대한 월세 아끼려고 처음부터 가게를 망쳐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할 때 그 공사할 때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좀 제발 좀 하세요. 그리고 제발 싼 것 좀 사지 마세요. 어디 가면 싼 거, 어디가 비싼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왕 살 거면 오래 쓰더라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걸 가져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싼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맞추질 않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테이블 있잖아요. 보통 850이면 85cm예요 거기서 90cm 정도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게 일할 때 가장 편한 동선이고, 그 다음에 이 통로는 보통 홀을 계속 늘리려고 주방을 엄청 좁혀요. 근데 주방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음식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통로조차도 보통 1m 정도는 빼놔야 하는데 대부분은 문도 안 열리게 만들어놔요. 왜? 홀을 더 빼려고. 우리가 예전에 요리할 때는, 그리고 매장을 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공간 100%면 홀을 60%고 주방을 40%를 잡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홀 80%고 주방은 20%를 잡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주방에서 동선이 안 좋으니까 좁고 불편하니까 음식은 늦게 나오고 적재 공간이 없으니까 지저분하고, 홀은 손님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음식은 늦으니까 당연히 손님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동선을 제대로 짜놔야 돼요. 걷는 공간, 그리고 내가 작업하는 높이, 그리고 효율성이 있게끔 가스 화구 옆에 개수대가 들어가든지. 개수대가 왜 들어가요? 조리하고 바로 설거지를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화구를 넣고 개수대는 저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 음식하고 설거지를 또 갔다 오는 거예요. 이 갔다 오는 시간이 주문이 몇 개만 나가도 벌써 몇 분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았을 때 내가 작업하면서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또 동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담아줘야 돼요. 바로 옆에서 담아주든지, 아니면 내가 뒤를 돌았을 때 바로 담을 수 있는 동선이 나와야 하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던가 저쪽에 음식 나가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선 하나에서 되게 문제예요.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접시가 내가 재료를 만들고 음식을 담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접시를 항상 바로 위에다 놨어요. 바로 빼서 담고. 어떤 분들은 접시는 끝에다 놓더라고요.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조리를 해요. 만들고 접시를 저기까지 가지러 가요. 그다음에 이런 재료 관리도 그렇고 이런 동선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주방에 들어오는 입구 안에 적재할 수 있는 선반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공간들을 이용하면서 적재하는 공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재할 공간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않고 적재할 장소를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쌓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지저분해지는 가게가 되는 거거든요. 별건 아니지만 한번 오늘부터라도 그런 거 시도해보세요. 적재 공간과 내가 음식을 완성했을 때 바로 담을 수 있는 접시나 이런 것들을 발 앞에, 그리고 그 접시가 나가는 음식이 나가는 곳과 내가 작업하는 공간과 음식이 나가는 공간이 또 최대한 가까이 있으면 바로 음식 담아서 접시에서 바로 담고 바로 빼주는 거잖아요. 이런 동선 하나를 내가 최대한 안 움직이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내가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면 돼요. 공장처럼 척척척척 나오게끔 서로 왔다 갔다 움직일 필요 없이 만드는 게 동선입니다. 그게 극강의 효율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아마 지금 내가 주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고 홀도 똑같아요.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되게 많이 움직였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효율성으로 인해서 매출도 늘어날 겁니다. 그 이유는 음식이 빨리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닭강정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동선을 어떻게 짰었냐면요, 출입구가 있어요. 들어가요. 그러면 앞에 선반이 있어요. 그 선반은 뭐냐? 음식이 처음 왔을 때, 식자리에 들어왔을 때 바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저분한 것들을 다 손질하고 박스도 뜯고 정리를 하는 동선. 그리고 바로 옆에 냉장고가 옆에 크게 붙어 있어요. 이 정리한 것들이 이제 옆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 뭐가 있냐면 또 1차 조리할 수 있는 개수대와 조리대가 있어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조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옆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디귿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식자재, 그리고 냉장고, 개수대, 냉장고가 있어요. 재료를 다듬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냉장고에 담아놓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게끔 토핑 냉장고가. 그리고 튀김기가 있어요. 음식이 재료가 들어올 때부터 철저하게 들어와서 깨끗하게 손질하고 냉장고에 들어가고, 냉장고에 손질한 것들을 1차 가공, 조리를 다듬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고, 여기서 바로 만든 것들을 다시 요리할 수 있게끔 나오는 거예요. 한 동선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재료 처음에 있던 것이 여기 있고, 튀김은 여기 있고, 냉장고 여기 있고, 개수대 여기 있으면 이거 자체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월세를 내면서 저희가 공사 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네. 되게 그 기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이제 나중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심지어 이제 폐업까지 가는 상황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순간부터 거의 50%는 그냥 실패를 보고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 동선이 잘 짜졌잖아요. 만약에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브랜드로 바꾸기 편해요. 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고 동선이 안정되기 때문에. 정말 동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창업을 하시거나 지금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제 얘기 들은 것처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 짜여진 동선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 월세, 처음 시작할 때 그 월세가 없어진다는 생각하지 말고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로 인해서 향후에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다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을 오픈할 때는 기본적인 절차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 이제 보건증 같은 거 기본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돼요. 보건소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계약이 다 돼 있다고 한 예시로 들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 부처 같은 데 가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요. 그걸 받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주류카드를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장을 오픈할 때는 맨 처음에는 브랜드 기획을 하셨을 거잖아요. 브랜드 기획, 그리고 메뉴 개발이 들어가야 돼요. 메뉴 개발이 들어가면 테스트를 분명히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류에 대한 것들을 다 선정을 해놔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대기업 물류 쓰세요. 100원, 200원 아끼려고 막 시장을 찾으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대기업 물류 워낙 잘 되기 때문에 100원, 200원 쓰시더라도 차라리 쉬세요. 아니면 거기서 더 좋은 메뉴를 만드는 연구를 하세요. 매장에서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할 때 꼭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콘센트 위치하고 수도 위치. 콘센트는 아래, 위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콘센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콘센트는 뭐냐면 냉장고나 이런 기계들이 노출되지 않고 자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넣는 거고, 항상 콘센트는 보통 30cm 정도 띄고 해야 돼요. 왜? 청소할 때 물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콘센트는 30cm 위에 정도 띄고, 냉장고 위에 보통 콘센트가 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우리 도케이 방망이나 믹서기나 이런 것들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센트가 들어가줘야 돼요. 콘센트는 많이 들어가면 많이 좋습니다. 사용할 게 정말 많거든요. 가스 위치, 수도 위치, 콘센트 위치 를 잡아줘야 돼요. 이제 바닥공사가 들어가겠죠. 바닥공사라는 게 방송공사잖아요. 방송공사는 카페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물을 자주 쓰는 이런 주방에서는 방송공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사실 방송가 좀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안에서 피해보는 가게를 너무 많이 봤어요. 밑에 지하에 뭐 주차장에 물이 새는가, 아니면 지하에 옷가게 데들이 있었는데 물이 새가지고 배장해주는 경우를 제가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 뿐만이 아니라 제가 컨설팅 해줬던 회사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방송사 업체 꿀팁 뭐 찾는 방법 그런 거 있을까요? 워낙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냥 단순히 가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매장을 했었고 가격을 좀 주더라도 경험이 많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만나줘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회사를 공사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막 옷가게 위주로만 했다 그러면 방송사 모를 거잖아요. 근데 외식업을 위주로 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들 이런 데를 위주로 많이 한 데들이면 그런 데는 믿을 수 있습니다. 가스는 보통 3주 전에 하셔야 돼요. 오픈이 늦어지는 이유가 가스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나오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제 가스 위치 다 잡잖아요. 가스 신청을 미리 해놔야 돼요. 보통 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만약
가스 신청을 늦게 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오픈이 늦어지는 거죠. 때문에 가스 공사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꼭 설치해 주셔야 하고요. 보통 천장형 에어컨과 이제 스탠딩 있잖아요. 얘는 되게 달라요. 천장형 에어컨하고 스탠딩하고 시원함 정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평수를 꼭 따져야 돼요. 근데 천장형이 예를 들어서 20평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20평에 절대 속지 마세요. 반절 정도 성능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고깃집은 특히나 더 심합니다. 고깃집은 천장형보다 보통 스탠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처음에 미리미리 내가 고깃집을 할 거냐 카페를 할 거냐 다 선택을 하시고 가면 이렇게 에어컨조차도 결국은 미리미리 다 좋은 걸로 설치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만약 내가 고깃집 하는데 천정형 한 대만 놨어요. 30평짜리에서. 그러면 한 대 가지고는 더워서 손님들이 나중에 오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스탠드로 미리 준비해 놓고 다 미리 설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꼭 준비하셔야 돼요. 직원들 교육하는 거 꼭 하셔야 돼요. 메뉴를 하기 전에 대부분 사장은 내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 스타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한번 하고 정말 실전 테스트를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니폼도 통일시켰었습니다. 깔끔하게 통일시키고 앞치마도 꼭 다 입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에 대한 설명, 메뉴판이나 이제 보드들 있잖아요. 이런 포스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되게 있어 보이는 가게처럼 만들었어요. 꾸몄었어요. 다 메뉴가 훌륭하다고 해서 잘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여야 하는 거라면 결국은 위생이나 교육관리나 이런 매장에 대한 이미지들까지도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걸 다 먼저 갖추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도 똑같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은 뭐 유니폼이나 아직 메뉴판 이런 디자인들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매장 동선도 그렇고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오픈 날짜는 미리 저는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해요. 주말에는 몰려가지고 한번 몰려서 꼬이는 순간 그 손님들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오픈은 저는 항상 월요일날 보통 오픈을 잡았습니다. 월요일날 오픈을 잡고 테스트를 했어요. 초반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동선과 시스템을 잡아가면서 계속 이제 능숙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주말에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주말에 오픈을 하더라고요. 왜? 그 잠깐 잘 되는 모습이 좋으니까요. 장사는 길게 보려면 매장 운영을 좀 탄탄하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반에 그 오픈 수익과 이런 잘 되는 오픈빨이라고 하죠 흔히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길게 5년 10년을 만드는 가게라 생각하시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공사에서 팁 하나 드릴게요. 공사가 늘어지는 이유는 가스 공사 때문에 늦어진 경우, 그리고 방송 공사 때문에 늦어진 경우, 그리고 매장에 카드기 설치하잖아요. 카드 신청하는 게 이것도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미리미리 항상 스케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사는 앞으로 땡길 수가 있습니다. 가게를 오픈할 때, 그리고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가게는 정말 아기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애가 태어났을 때 되게 많은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다 클 때까지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가게 역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꼭 현재 운영하는 가게나 새로 오픈하는 가게가 있다 하면 정말 내 새끼처럼 생각하시면서 케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